조선 왕자전. 왕위와 거리가 멀었던 최초의 서자 계열 왕. 선조 이균. 임진왜란의 주인공인 선조 이균은 조선시대 최악의 왕이 누구인가에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왕인데, 오늘은 왕자전이라서 왕자 시절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종 7년인 1552년 11월 11일 한성부 인달방에서 덕흥군과 하동군 부인의 삼남으로 태어났는데, 하동군에서 따와 하성군이 되었습니다. 하성군이 태어난 도정궁은 덕흥군이 어린 시절 부왕 중종에게서 하사받은 집인데, 터가 안 좋다는 말을 들어 공사가 끝날 즈음 우물물이 안 나온다는 핑계로 집을 바꿔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에 중종은 우물이 잘 나오는데 별말을 다 한다며 무시하고 집을 마저 지었는데, 나쁜 터인 줄 알았더니 그의 왕이 태어난 것이지만 달리 생각하면 이후 나라가 뒤집어져 나쁜 터가 맞기도 합니다. 덕흥군은 하성군이 8살이 되기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하성군은 숙부인 명종의 지시로 중종의 장남이자 서백부인 복성군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명종은 외아들 순회세자가 요절해 사망한 덕흥군 대신 조카 삼형제를 자주 궁궐로 불렀는데, 특히 하성군을 총애했다고 합니다. 광해군 일기 선조행장에 따르면 명종이 하원군, 하릉군, 하성군을 불러 익선관을 벗고 써보라고 하자 나머지 둘은 별 생각 없이 썼지만 하성군만 국왕이 쓰는 익선관을 쓸 수 없다며 극구 사양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감탄한 명종이 이 관을 내게 주겠다고 했다는데, 이 일화가 기록된 광해군 일기의 선조행장은 선조 즉위 이후의 기록이고, 명종실록에는 수록되지 않아 주관적인 미화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1565년 9월 15일 명종이 혼수 상태에 빠지자 신하들은 후계자 지명을 서둘렀는데, 의식이 없는 명종 앞에 신하들이 모여 영의정 이준경이 말을 꺼냈으나 명종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일이 지난 17일에도 명종이 깨어나지 않자 신하들은 인순왕후와 후계자 문제를 논의했고, 인순왕후는 평소 명종이 총애하던 하성군에게 간호를 맡겼는데, 이것은 하성군을 후계자로 낙점한다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명종이 의식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자 하성군을 후계자로 지명하는 문제는 수면 밑으로 들어갔지만, 명종도 후계자를 논한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준경의 건의를 책망하지 않고 넘어간 것과 양자를 드리라는 상소를 올린 선비인 김택에게 벼슬을 준 점을 감안하면 명종은 하성군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는 걸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종이 하성군을 후계자로 인정했지만 공개적으로 지명하지 않은 것인지, 자신의 나이가 많지 않으니 조금 기다려 중전에게 아들을 얻지 못하면 물려주자는 차선책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2년 후인 1567년 6월 28일 명종이 다시 위독해지자 인순왕후는 하성군을 후계자로 내정하는데, 선조실록에 따르면 인순왕후는 을충년의 일에 따라 덕흥군의 삼남인 하성군으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준경을 비롯한 신하들도 인순왕후의 결정을 수용한 점을 보면 신하들 사이에서도 하성군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성군의 아버지인 덕흥군은 이미 고인이고, 어머니인 하동군 부인도 하성군이 즉위하기 한 달 전에 사망했으며, 하동군 부인의 친정도 권세가 큰 가문이 아니고 하성군도 혼인하지 않아 처가 문제도 없었습니다. 척신들이 바로할 여지도 없어 정치적 반감이 적었는데, 하성군은 중종의 서장자인 복성군의 양자이라서 복성군의 처가가 문제가 될 수도 있었지만, 복성군의 아내도 이미 고인이 되어 문제가 없었습니다. 명종이 승하하자 하성군이 즉위했는데, 즉위가 끝나자 선조의 즉위에 공이 있다고 주장하는 투서가 밀려들자 이준경이 이미 대행대왕께서 정한 일인데 무슨 공이냐면서 투서를 모아서 불태웠다고 합니다. 선조는 조선 최초로 왕의 서자의 혈통으로 왕이 되었는데, 선조 자신은 서자가 아니라 덕흥군의 적자라서 최초의 서자 출신 왕은 광해군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선조는 왕이 되기 정말 어려운 위치였는데, 선조의 부친인 덕흥군은 중종의 8남, 그것도 서자들 중 막내이며 선조 자신은 덕흥군의 3남이자 막내였습니다. 중종의 막내아들인 덕흥군의 막내아들이라 계승권에서 가장 멀어 보이지만, 당시 중종의 손자들 중 적자는 덕흥군이 낳은 삼형제와 덕양군의 적장자인 풍산군 이종린 4명이 전부였습니다. 즉위 후 나이가 어려 양모이자 법적으로 모후인 인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실시했지만, 인순왕후는 수렴을 1년 만에 그쳐 총명하다고 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총명해도 즉위 당시 16세라는 어린 나이이며
제대로 된 후계자 수업도 없이 즉위해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운 면은 분명 있었는데 적지 않은 문제들을 인식했으나 제대로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명종의 후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척신 집안의 일원인 대비 인순왕후의 지명을 받아 왕위에 올라 적어도 인순왕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선조는 제위 42년째 되는 1608년에 55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끝마치는데 능은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경내에 있는 몽릉으로 원래는 의인왕후 박씨의 능역이었다가 선조도 이곳으로 이장된 것입니다. 의인왕후의 능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의인왕후의 장지를 찾던 중 직관이 현대의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명당을 꼽았지만 그곳에는 사대부들이 존경하던 포은 정몽주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선조도 차마 이곳에 의인왕후의 무덤을 쓰지 못하고 동구릉 경내에 모셨다는 야사인데 계비 인목왕후도 여기에 동역이 강릉의 형태로 묻혀있고 비공개 능역이었지만 2006년 비공개가 해제되어 관람이 가능합니다. 몽릉 능역 안으로 들어가면 능이 3개가 있는데 선조의 능은 능역 홍살문 기준으로 맨 왼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선조 능 뒤편에 의인왕후의 능이 있고 맨 오른쪽이 인목왕후의 능입니다. 몽릉의 성물들은 조선 왕릉 중 최악의 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몽릉이 조성된 인조 때 병자호란으로 경제가 피폐해진 데다 우수한 석공들을 구할 수 없어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몽릉의 성물에서는 총탄 자국도 볼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전쟁 때의 흔적이라는데 살아서도 전란을 겪은 것도 모자라 죽어서도 끝내 전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입니다. 자식이 10명을 넘겼던 왕 중 하나로 이후에는 인조, 효종, 현종, 숙종을 거쳐 영조 때가 되어서야 이남 12녀로 10명 이상의 자녀를 둔 왕이 나옵니다. 정비는 의인왕후 박씨였고 계비 인목왕후 김씨와의 사이에서 영창대군 이의를 낳았으며 후궁 공빈 김씨와의 사이에서 인해군 이진, 광해군 이혼을 낳았습니다. 후궁 경혜인빈 김씨와의 사이에서는 의안군 이성과 신성군 이후 조선 제16대 국왕 인조의 생부인 원종 이부, 의창군 이광릴 후궁 순빈 김씨와의 사이에서 순화군 이보를 낳았습니다. 이 밖에 후궁 온빈 한씨와 이괄의 난으로 죽임을 당하는 흥안군 이재와 경평군 이늑, 영성군 이계를, 후궁 정빈 홍씨와 경창군 이주를, 후궁 정빈 민씨와 인성군, 이공과 이능군 이영을 낳았습니다. 선조는 인물 욕심이 많아 과거 시험이 아니라 추천이나 평판 등을 누군가에게 들으면 불러 관직을 줬으며 사활을 당해 역적 취급을 받은 선비들을 사면하고 그 손들 중 뽑을 만한 자를 가렸습니다. 덕분에 선조 때와 임진왜란 때 이름을 떨친 선비들이 현재도 많이 조명되고 있으며 자연의 은둔에 돌을 닦는 사람들까지 학행으로 천거받아 현감직이라도 내렸다고 합니다. 선왕들과 마찬가지로 선조도 서예와 그림의 소질이 있었다고 평가되는데 특히 글씨는 명나라 장군들이 얻고 싶어할 정도로 뛰어났으며 자신의 글씨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선 역대 국왕 중 명필의 하나로 꼽히며 후대 왕들의 서체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그의 친필은 곳곳에 많이 남아있고 계비 인목왕후와 유일한 정녀 정명공주도 명필로 유명했습니다. 조선 역대 임금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모진 풍파를 겪은 임금인데 정열입의 난과 이몽학의 난 등 반란이 계속 일어난 데다 조선 역사상 최고로 큰 전쟁인 임진왜란까지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조는 몽진을 가면서 길에 천막을 치고 잠을 자거나 백성들이 제공하는 메조밥을 먹는 굴욕까지 당했는데 이 풍파는 선조가 죽은 후 병자호란으로 이어집니다. 조선 역사의 중간에 위치한 임금으로 왕위 계승도를 보면 선조와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계보도가 전기와 후기로 나뉘는데 이후의 조선 임금들은 모두 선조의 직계 후손으로 모두 서계입니다. 임진왜란 때문에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하는데 1962년 영화 성웅 이순신에서는 김승호가, 1971년 영화 성웅 이순신에서는 남궁원이, 1978년 영화 난중일기에서는 이낙훈이 연기했습니다. 2010년 영화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에서는 김창완이, 2017년 영화 대립군에서는 박호산이, 2023년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는 배한성이, 2024년 영화 전란에서는 차승원이 연기했습니다. 1974년 TBC 드라마 인목대비에서는 최남현이, 1985년 MBC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 임진왜란 회천문에서는 현석기, 1995년 KBS 드라마 서궁에서는 김성옥이 연기했습니다. 1999년 MBC 드라마 허준에서는 박찬환이,
2000년 KBS 드라마 천둥소리에서는 이호재가, 2003년 SBS 드라마 왕의 여자에서는 임동진이, 2013년 MBC 드라마 구아머준에서는 전노민이 연기를 했습니다. 2004년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서는 아역을 곽정욱이, 성인역을 최철호가 했으며 2013년 MBC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의에서는 정보석이, 2014년 KBS 드라마 왕의 얼굴에서는 이성재가 연기했습니다. 2015년 KBS 드라마 징비록에서는 김태우가, 2015년 MBC 드라마 화정에서는 박영규가, 2016년 JTBC 드라마 마녀보감에서는 이지훈이, 2016년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에서는 김광영이 연기했습니다. 2017년 TVN 드라마 명불허전에서는 조승연이, 2019년 TVN 드라마 왕이 된 남자에서는 배우 장혁이 모티브만을 따온 창작 캐릭터를 연기했고, 1994년 KBS 역사의 라이벌에서는 인혁이 연기했습니다. 오늘 조선왕자전은 왕위와 거리가 멀었던 최초의 서자 계열 왕, 선조 이균이었습니다.